C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광주센터에서 라디오 제작단으로 활동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미진 시민 리포터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는데요.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미진 리포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정미준입니다. 네, 새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주제 어떤 주제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오셨나요? 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9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치매 환자도 늘어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치매라는 질환이 막연한 공포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조기 진단과 예방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 인해 치매라는 질환도 당뇨병, 고혈압처럼 관리하면 악화되는 시간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적정한 돌봄을 함께하는 치매 연계 기관과 참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리포터님도 오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지금 치매라는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스스로 어려우신 친정엄마를 모시고 24시간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 치매 어머니 안타까운데 24시간 동안 함께 하시려면 상당히 힘든 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때요? 현재 저희 엄마가 93세이십니다. 저희 치매로 인해 신경외과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네, 경증에서 중증 치매로 판정이 되다 보니 약값이나 시간도 길어져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예. 엄마를 치매 어르신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치매 약값도 지원받았고 필요한 물품도 지원받아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고요. 또 집으로 방문하여 작업 치료자가 1:1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주셨고요. 치매 파트너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면담 후 가족 상담을 통해 서구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여 가족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를 제때 잘 방문하신 것 같아요. 이 치매로 이 가족이 겪어야 하는 부담이 상당히 크실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지역사회 내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서 도움을 좀 효과적으로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가족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이 활동하셨을 때 가족들은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치매 가족 자조 모임 프로그램을 하는 곳에 함께하여 느낀 점을 좀 담아봤습니다. 아들하고 함께하기 좋아. 재미가 있어. 모두 이 얘기하고 함께 재밌어. 모르는 사람도 얼굴 보고 여러 번 기분 좋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을 지내시다가 치매로 인해 점점 기억을 잃어가시는 것 같아 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찾게 되었어요. 서구 치매 안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매 환자를 위한 주황색 홈스쿨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1:1 방문학습으로 인지 기능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많이 좀 좋지 않아 방문하시는 선생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가족 심리 치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니 참 잘했다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부모님이 잘 따라하시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집중을 못하실 때는 봉사자님이 함께 도와주심으로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매우 높아져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집에서 볼 수 없었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네요. 부모님과 함께 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드려야지요. 예. 그 마음이 느껴져서 좀 짠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한데 네. 그래도 좀 따뜻해집니다. 이 권영래 치매 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이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듯 한데요. 이 공통적인 치매 초기 증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는 단기 기억 장애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증세도 보이시고요. 세 번째는 자주 다니던 길을 헷갈리거나 지하철역에서 엉뚱한 곳으로 나간다든지 사물을 착각하거나 걸음걸이가 느려지면서 종종종 걸음을 걷는 경우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쩍 화를 많이 내시고 짜증을 많이 내는 경우, 예전처럼 잘 씻지 않는 경우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 초기에는 다른 기능적인 문제들은 괜찮은데 하는 식의 좀 이것이 치매가 아닌가 좀 할 정도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원이나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뭐 먹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네요. 예, 괜찮은 것 같고 본인은 어떤지 한번 이런 증상이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문가의 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잔존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 이 치매 안심센터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집니다. 가족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네. 그러면 전국에는 치매 안심센터가 몇 개소나 있을까요?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 치매 안심센터 정인국 과장으로부터 들어보시지요. 광주 서구 치매 안심센터 과장 정인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까지 전국에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예방부터 돌봄까지 환자 중심의 치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지방 소도시까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 안심센터 순으로 이루어져 있고 광주 지역에는 광역치매센터와 5개구의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지 선별 검사를 통해 인지 기능을 평가하고 인지력 저하가 의심되는 대상자들은 정밀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대상자를 위해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검진비 지원과 꾸준한 약물 치료를 위한 치매 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각 시군 구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용 절차도 궁금한데요. 네,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병원에서 바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치매 안심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치매 질병 코드와 치매 약이 기재된 처방전,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치매 치료비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치매 환자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치매 환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는 서구 치매 안심센터 정인국 과장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치매 환자로 등록하시면 기저귀, 물티슈, 인식표, 배외 감지기 등을 제공하고 가정에 방문하여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드리고 다양한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치매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서구 치매 안심센터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이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 전문 기관입니다. 기억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한 기억지킴 예방교실부터 치매 가족들을 위한 가족교실, 힐링 프로그램, 가족카페, 자조모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일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훈련이 된다면 이 치매 중증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외부 활동이 제한적일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이 비약물적인 관리법도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가 의심이 되면 치매 검사를 하여 진단을 받으시고 조기에 약물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역시 단계별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초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메모하기 습관이라든지 일기 쓰기, 독서 등 집안일도 일부러 하게 한다든지 요리를 해보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중기 이후로 넘어가면 내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조금은 단순하게 단어 찾기, 같은 그림을 맞춰본다든지 마트 같은 곳에 가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사보게 한다든지 이런 생활 속에 뇌를 자극해주는 활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뇌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생각도 하고. 네. 혼자서 외부 활동이 어렵거나 말벗이 필요할 때는
자원봉사자의 손길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치매 자원봉사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 집으로 지금 치매 파트너 자원봉사자님들이 2인 1조로 오, 방문하십니다. 예. 예. 말벗 서비스 등 그 외 활동으로 잃어가는 기억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도움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호자가 소소한 일을 볼 수 있도록 엄마를 1시간 정도 봐주시니 저에게는 정말 좋은 상황이 되었던 것 예. 같습니다. 현재 활동하시는 그 봉사자의 감동의 목소리를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 접수한 후 선발되어 이틀간 교육 이수를 하고 치매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댁에 들어갈 때마다 느낀 점이 있다면 항상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하시는 어르신의 반응입니다. 봉사 날에는 어르신과 대화하면서 애칭을 만들어주면 기억이 나겠지 하여 봉사자 한 분을 한량이라는 별명을 만들어 주었어요. 즐거운 시간을 다 보내고 다음 해에 가서 엄마, 저 한량 왔어. 하니 한량이 누구요? 한량이라고 했잖아. 아, 한량. 근데 둘 중에 누가 한량이요? 이런 날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어르신의 인지 능력이 얼마 정도인 줄을 가늠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전에 한 이야기를 기억할 것 같은데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기억 속에 우리는 없다 생각하지만 그날만큼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옵니다. 보람이라면 치매 어르신을 케어할 때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어르신을 돌보는 시간만큼은 보호자도 쉴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보람이지요. 예, 참 따뜻한 분들,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 집이 아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입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네. 치매 안심센터는 중증 어르신보다는 경도 인지 장애 어르신들이 이용이 많아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 있으며 중증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요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치매 환자분들은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아 등급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지 지원 등급이라 해서 5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치매 등급을 받으시면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간 보호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요. 혹시 요양원이 필요하다 하시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 의사소견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노인장기요양 보험관리공단에 1577-1000번에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치매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전하시면서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치매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따뜻한 소식 전해주신 정미진 리포터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 리포터였습니다.